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화끈한 남자 박한샘. 최창준입니다. 네, 항상 저는 방송 시작할 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뭐냐면 최창준 전문가님께서 화끈한 수익률로 보답한다는 그 약속 지키려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화끈한 남자 멘트를 꼭 붙이는데 되게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웃겨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오늘 화끈하게 어떠한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 함께 오늘 화요일 밤 불사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한국 증시 화장품에 이어 숨겨진 중국 수혜주 찾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화장품에 이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설명은 깁니다만 그거죠. 제2의 화장품주 찾아보자 하는 이야기지요. 자, 최근 화장품주 중국 수혜주 열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좀 사필 규정이라는 게 좀 이상한가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렇죠? 예. 왜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뭐 중국에 널려 있는 우리 다 옷 까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웬만한 공산품 다 까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중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사가겠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사가고 싶죠? 그나마 부피 작고 그리고 네. 또 때깔나는 걸로 선물에 티나는 걸로 가져간다면 오늘 언어가 네. 언어가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그런가요? 화장품 아닙니까? 뷰티. 네.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품이지 않겠나. 네. 뭐 3년 전부터 이 화장품 관련주들 사실 많이 투자를 했어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제 막 한 1년 전부터 네. 그게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그리고 거니까.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건데 원래 이제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박수 칠 때 최고점에 떠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화장품주 모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 좋다고 나올 때 특히 애널리스트 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방송 전문가분들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 환호성을 지를 때 네. 항상 이 세 꼭지가 맞아 떨어지는 이 삼각형점일 때 상투였습니다. 조선주 그랬죠, 건설주 그랬죠, 증권주 그랬죠, 화학주 네. 그랬죠, 태양광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 한 4, 5년 소위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제 많이 발라 먹었단 말이에요. 1000%에 1000%. 그러니까 제2 화장품주를 지금 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맛수열전에서 정확하게 좋은 제2 화장품주를 보자가 아니라 제2 화장품주를 찾자라는 주제 정확하게 꼽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런데 화장품주 중국이 수혜주 열풍 이유를 살펴봐야 네. 그다음에 또 응용해서 그다음 두 번째 종목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화장품주가 이렇게 1000% 2000%씩 중국 관련해서 수혜를 입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좀 발라먹었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 덜 발라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조선주 얘기하셨고 뭐 태양광 얘기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3년 정도 이상은 지금 업황이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게 실적이 꼭지를 치고 실적이 둔화가 됐을 때가 꼭지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2014년도 중국 화장품 수입 국가 수입액 비중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그 수입액이 많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2014년 한 해 동안에 프랑스가 44% 정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이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18.6%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영국 이렇게 보니까 아주 뭐 그냥 유럽 쪽에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일본 쪽 이렇게 유럽 쪽이 최고 강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일본 쪽에서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일본 쪽 좋아졌다가 이제 대한민국 기술력이 좋아졌는데 2014년도 한 해 동안만 보면은 4위입니다. 4위. 그러니까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2015년도 1분기 때 딱
역전이 돼가지고요. 프랑스는 44%에서 39% 정도로 한 4% 비중이 줄어들었고 중국에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 그 다음에 한국이 2위도 올라왔습니다. 4위에서 2위도 올라오면서 22%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영국 이런 순으로 되니까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좋다는 게 국내에 그 중국인들이 국내에 여행 왔다가 이제 보따리 싸고 와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써보니까 뭐 유럽 화장품보다 가격은 저렴한 데 비해서 성능은 굉장히 동양인들한테 맞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화장품 시장 아직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여행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구매를 할 적에 어떤 그런 저기가 나타나는지 구매 행동을 잠깐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부분 화장품을 살 적에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전문점, 그리고 공항 면세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적에 그리고 한국 브랜드 인지 통로는 어디냐면은 광고라든지 드라마 쪽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통로는 지인들,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 왔다가 화장품 사서 선물하고 뭐 이러면서 입소문이 나고요. 그리고 써보니까 좋다는 게 나타나면서 지인 추천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화장품, 패션, 미용 사이트 이런 것들이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객과 해외 소비액 추이를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객 수를 보면은 막대 그래프로 된 게 중국인들 해외 여행객 수거든요. 그 다음에 실선으로 표시된 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 증가가 된다. 그리고 약간 2013년도에 소비액 같은 경우 해외에서 쓰는 소비액이 감소가 됐다가 2014년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후광통 외국인들이 투자 한도가 확대가 되면서 중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요? 돈 벌었으면 씁니다. 소비가 더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상류층이 아니다 중산층까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본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계속 여행객들이 늘어난다는 것 같을 적에 화장품 시장 여전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중국 수입 화장품에 관련된 세금을 보게 되면은 세금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비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관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화장품에 포함되는 게 소비세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소비세 인하한다는 그런 정책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는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게 되면은 관세가 현재 8% 됐는데 그것도 약간 철폐가 되거나 인하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국내에서 수출을 했을 적에 중국에 이렇게 관세도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붙는데 이게 세금이 많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은 화장품 수출하는 업체에서는요,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마진도 많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로 봤을 적에 화장품은 다 발라먹은 게 아니고요. 아직도 발라먹은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주제가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수혜주를 화장품에 이어서 찾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시각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주제는 화장품주가 아닙니다. 화장품주에 이어서 제2의 화장품주를 찾아보느냐, 즉 그런 부분인데 저는 어차피 화장품주가 더 남아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화장품주가 끝났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비춰지죠? 그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화장품주 지금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공매도요? 예, 화장품주라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는 거 맞아요. 이번 연도에. 그러나 주식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선반영됐다고 보고 조선주가 항상 그랬고요. 태양광도 사상 최고 실적일 때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아모레 같은 경우 액분하는 거 과거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200만 원대에서 액분하고 40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5천 원짜리 액분해 가지고 4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 네. 10년간. 그때 실적이 안 좋았느냐? 사상 최고 실적일 때 액분했습니다. 왜?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저는 그런 현상들을 봐가면서 액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중들한테 비싸서 못 사니까 싸게 만들어줘서 너희들도 매매해라. 팔아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의 수급은 희소성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봐도 이미 실적, 앞으로 2년치 실적이 화장품들은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건 이제 제 개인적 관점이고 또 최창준 전문가님 화장품주 좋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주제가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화장품주가 남아있어 봐야 앞으로 상반기 정도, 이번 연도 6월 달까지밖에 저는 그 정도 이제 종합주가지수 고가갱신 나아가면서 이미 종합이 박스권일 때 선반영됐던 화장품주는 이미 실적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챙겨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 하는 그러한 논리.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중국 수혜주, 제2의 화장품주를 찾는 것이 맞다고 보는 관점이고 이제 최창준 전문가님께서는 아직도 화장품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화장품주 찾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 비춰지면 네. 화장품주 남아있으니까 계속 화장품주 매매하자. 저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네.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잠깐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화장품도 이제 완성품 업체가 있잖아요. 완제품. 아모레퍼시픽, 뭐 또 한국콜마, 그리고 LVCNC, 또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완성품 업체가 있고 또 화장품 원료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부수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안정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 다 많이 올랐죠.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대부분 뭐 실적이 호전되면서 그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서 그 옥석을 가리는 매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화장품 종목 외적으로 해가지고 파생된 게 뭐냐면은 거기 화장품 종목들이 그 중국에서 계속 소비가 활성화되고 중국 가만히서 한류 중국 관련돼서 종목들이 분산이 되면서 거기서 세분화되면서 거기에서 뭐 의류 쪽으로도 가고 또 유아용품 쪽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또 모나리자 뭐 이런 종목들까지 다 뭐 여러 종목들이 다 파생이 됐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적에 일단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건 많습니다. 맞지만은 여기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이게 무너지면은 뭐랄까 제 업황도 좋고 실적 전망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2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찾는다 그랬을 적에 최근에 보시면은 조선주, 화학주, 정유주, 철강주, 기계주 대부분 다 올랐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화장품 종목들이 무너짐이라는 사태가 나타났을 때는 저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냐면은 삼성전자하고 자동차주가 시장에서 중심으로 딱 떠오르었을 적에 그때 화장품 종목들은 뒤로 싹 물러날 겁니다. 주가가 후퇴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화장품하고 또 중국 중국 소비 수혜주들하고 거기에다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계속 시장에서 중심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딱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하고 현대 기아차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정도로 실적 호전과 업황이 개선되느냐. 요 시점이 아마 뭐랄까 주도권, 정권 교체 시점이 아닐까. 그때까지는 계속 강세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지난 3년간 1000%, 네. 많게는 2000% 오른 종목이 많아요. 네, 기본 500%, 400% 올랐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지금 화장품주를 사가지고 40%, 50% 먹자는 얘기가 아니죠. 네. 이런 큰 대시세 트렌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나오는 트렌드가 화장품 업종, 그러니까 테마에서 업종으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산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저력이 중국 관련 환경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다시 그런 큰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중국이 왔다가 바로 화장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으로 번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이나 대시세 트렌드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지금 이게 나온 거겠죠. 중국 수혜주가. 화장품주가 끝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명쾌하게 제가 정리해놓고 오늘 좀 주제를 다룰 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가 뭐 30%더 남았냐, 50% 남았냐 그런 수익률을 논하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난 5년간, 4년간 1000%, 2000% 올라갔으니까 그런 주식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중국이 아직 그런 에너지를 계속 한국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마켓을.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화장품이 왜 올랐는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제2의 그런 종목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본다면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주나 화학주나 건설주나 한국에서 안 나오고, 왜 소비 트렌드가 중국 쪽에서 나왔느냐, 왜 미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IT라든가 자동차가 안 나오고, 왜 그 주권이 화장품한테 건너갔냐는 거죠. 지난 3년간 5년간 종합주가에서 박스권일 때. 그것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쉽게 본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없는 성장성이 중국에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즉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일본이 20년 걸리고 독일이 30년 걸리고 미국이 40년 걸린 거를 한국은 지금 17년 만에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예요. 잠깐 자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냐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인구, 즉 100명이면은 48%. 오늘 통계가 엊그저께 막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50% 이상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부에서 집계한 거니까 부끄러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저게 2년 전 수치입니다. 48.6%가 OECD 국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노인 빈곤율은 일본인데 19%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2.5배 이상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건 노인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이 아니라 나라의 소득 기준한 상대 빈곤율입니다. 왜? 한국에서 100만 원 벌어봤자 유럽 동남아시아 가면 잘 살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거 갖고 노인분들이 월세 내고 뭐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담뱃값 내면은. 그 실제 구매력 지수입니다. 따라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노인들이 소비를 못하고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국제적인 평균 기준인 3.5% 이상도 우리나라가 좀 달성하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실질 경제 성장률은. 그런데 중국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7.8% 평균, 7.2% 내려오면 난리 나죠. 지금 저기 아래 자료인데요. 지난 5년, 7년간에 빨간색은 중국의 GNI 지수입니다. 1인당. 2,600달러에서 지금 몇 달러냐? 지난 7년간 6,700달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2.5배 이상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즉 1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세계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지금은 25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햄버거 하나 사 먹을 거 3개 사 먹을 수 있겠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 때 23,000달러였던 그 소득 기준율이 지금 거의 7년이 지나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3년 차인데 아직도 26,000달러, 27,000달러입니다. 엊그저께 정부가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육박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 구매력 지수로 따지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을 알 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매력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중국이 2.5배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정체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죠. 인구 구조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한국은. 좋으나 싫으나 중국에서 찾아야 돼요.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기도 하죠. 세계적인 그 조지 소로스하고 퀀텀 펀드를 만든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소개도 한국에도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기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 재산이 북한이 만약에 받아만 준다면 전 재산은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그만큼 북한이 아프리카보다 더 낙후됐다는 얘기죠. 그래 가면서 한국에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국은 중국에서 홍콩처럼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찾은 것이 화장품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동차나 IT나 중국도 화장품 한국처럼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그러나 왜 중국에서 지금 찾느냐? 바로 상대적으로 이미지하고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제품의 어떤 철저하게 공략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삼성전자가 못한 일, 왜 현대차가 못한 일을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LG생활건강이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파고들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GMP가
3,000달러일 때는 먹는 거에 나오죠. GNP가 5,000달러니까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입는 거. 먹는 거 빙그레 오리온. 그렇죠? 5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거. 베이직 하우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찍어 바르는 거. 7,000달러가 돌파가 막 되니까 5,000달러에서 7,000달러 가는 타임에 화장품이 나온 겁니다. 이제 7,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가는 시점에 과연 뭐가 나오는 거냐.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근간이 화장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의 저런 소득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제2의 중국, 제2의 화장품주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중국 수혜주 뭐 소위 얘기해서 예전에 태양광 될 때 네. 나도 태양광이다. 나도 대체 에너지다. 뭐 풍력이다. 아니면 조력이다. 뭐 하나만 갖다 붙이면은 막강 쭉쭉쭉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도 중국이다. 뭐 갖다만 붙이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옥석 가래기들이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볼 때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그거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포커스로 봤을 때 진정한 옥은 어떤 거고 또 돌멩이는 어떤 건지 그거 한번 힌트를 한번 핵심을 짚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생활 속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생활 속에서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랄까 필요로 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다녀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엄청 비싸요, 물가가. 네, 결코 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그 중국 내 그런 일반 뭐랄까 직장인들이 대학 졸업하고서 한 달에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해가지고 평균 봉급이 얼마냐. 한 1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원 받는 직장인들이 휴대폰, 뭐 아이폰 6라든지 국내 삼성전자 갤럭시 뭐 5, 6를 사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6 같은 경우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사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달 월급을 다 지불해가지고 휴대폰을 사는 그런 소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거킹이라든지 또 뭐 KFC 그리고 국내 브랜드들 이렇게 가서 봐보면은 한국하고 물가는 똑같아요. 그리고 좀 더 비싼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뭐냐면은 국내 그런 유명한 그런 PD들 있잖아요. 예능 PD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계속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똑같은 그런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드라마도 제작하고 영화도 제작한다 그랬을 적에 좀 시장에서 오늘 나온 딱 뉴스가 뭐냐면은 자료화면에 나오는데 중국 5년 내 세계 최대 영화 시장으로 부상을 한다. 영화 세계 최대.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미국. 화면 나가는 거 보시면은 이 중국의 스크린 수가 2010년도 이후부터 지금 4배가 늘어나 가지고 2014년도 말에 현재 24,300개 정도의 스크린,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 지금 되고 있고 미국은 43,000개. 그러니까 미국이 43,000개, 중국이 24,000개. 그러면 소득 수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평균 소득을 따져봤을 적에. 그러면 지금 이제 막 그냥 서서히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세계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의류 관련된 베이직 하우스도 굉장히 중국에 진출한 지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뭐 MK 트렌드라든지 또 보령 메디앙스 이렇게 실생활에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다 다발적으로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서 백화점에 한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백화점에 가봤는데요. 중국에 가게 되면 국내 같지 않고 중국에는요. 백화점에 이렇게 쇼핑을 쭉 하러 다녀보니까 이 할인율을 다 써붙여놨어요. 할인율. 그러니까 대부분 제품들이 국내 제품보다는 중국 제품들이 많은데 가격을 물어보게 되면은 제품에 이제 옷 같은 것도 보고 의류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은 이 국내 한국의 뭐 메이커 쉽게 얘기해서 좋은 제품들이 중국에 수출해서 뭐 관세 붙고 소비세 붙고 이렇게 돼도 중국 제품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 평가를 했을 적에
중국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홈쇼핑 관련돼 가지고 그 판매하는 제품들이 화장품 뭐 또 그리고 알리바바 통해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통해 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지금 인터넷에도 팔리고 있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또 가격이 높은데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봤을 적에 저는 앞으로 중국하고 경쟁하는 그런 IT라든지 아니면 화학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기업들보다는 중국인들한테 팔아먹는 그런 산업들 이런 것들은 계속 좋다고 봤을 적에 저는 딱 업종을 찍는다 그러면은 뭐 무슨 뭐 지금 얘기했지만 화장품 무슨 뭐 의류 이런 것들이 다 보셨지만은요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의료기기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음료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 제가 중국에서 이제 음료 같은 것도 사 먹어 보니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가격은 비싼데 그리고 중국의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의 그 음식료 코너 같은데 이렇게 다녀보면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비슷한데 그렇지 않은 그런 식료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싸요. 그랬을 적에 맛이 있냐? 제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한국 음식이라든지 한류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드라마 같은 것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지금도. 그랬을 적에 딱 하나를 찝어가지고 뭐 화장품 후속타가 뭐냐 이런 것들이 찍기보다는 생활 속에 찾는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중국 소비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소비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할 네. 때 네.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다. 네. 생활 속에서 잘 팔리는 거 필요한 그렇죠, 거. 그렇죠.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님은 네. 왕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인들에서 갖는 관점은 바로 그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싸구려다, 품질에 문제 있다, 저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제조업 국가로서 보는 겁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만든 제품을 한국 사람이 샀을 때 한국 사람들이 손님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고 중국의 제조국가로서 중국을 바라본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 그 다음에 IT, 자동차. 중국에서 뭐 부품 하나 싸게 만들어서 그거 갖고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조립해서 수출해서 삼자무역으로 해먹을 생각한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 50만 원, 100만 원 주는데 이거밖에 못해? 게으른 놈들. 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속품으로 생각한 거죠. 저는 그러나 그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다 아작났습니다. 반면에 저는 화장품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중국인들이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소비자로 보는 거죠. 우리의 손님. 그래서 그분들이 갖다가 쓸 제품.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좀 단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향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도 조금 더 기후가 습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건조하게 만들고 오리온 초코파이 연구소에서 그거를 해서 현지화에 성공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수분 함량이나 유분 함량을 더 늘리고 향을 좀 세게 만드는 거죠. 중국 음식 제품들이 향이 센 것처럼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또 붉은색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똑같이 시장에 진출한 IT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또 조선 업종, STX 같은 경우 대련 조선 망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중국을 단순하게 저가 제품을 찍어내는 제조업체의 노동 공장으로 본 거냐, 아니면 소득이 늘어나가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 제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소비자로 본 거냐는 그 관점의 차이가 바로 오늘날 3분의 1 토막난 주가냐 아니면 1000% 올라간 주식이냐 하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기업들이 바로 옥석에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제2의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처럼
500% 1000% 올라갈 수혜주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에 관련된 주식 어떤 주식인지 한번 어떤 분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전체적인 투자 전략 속에서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종목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옥석의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쪽 그냥 옥이냐, 저쪽에 돌멩이냐 하는 기준으로 생활 관련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생활에서 찾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서 봤을 때 꼭 옥처럼 보이는 주식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핵심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그 시장 지배력 1위 기업이어야 됩니다. 뭐 의류업체도 그렇고, 뭐 화장품 업체도 그렇고, 뭐 또 제지, 무슨 뭐 또 의료업체 이런 것들이 시장 지배력 1위 기업, 시장 지배력 1위 기업이라는 게 중국에 뭐 국내에서 사업도 못하고 신규 성장 동력 붙여가지고 신사업 한다고 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국내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실적도 계속 호전되는 기업 중에서 이 국내 사업 플러스 해외 성장 동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 캐파를 늘리고 시장을 선점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시장 지배력 1위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성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지금 답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 그리고 의류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밥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지금 딱 면세점이라든지 공항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가장 많이 딱 서보시면 알아요.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서가지고 가장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매장이라든지 그쪽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시면 거기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찾아가지고 현재 과거 3년 전, 3년 과거 그리고 현재 이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그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지배력 이런 것들 보시고서 옥석을 가리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를 실적을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계속 그 전망이라든지 실적 과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이렇게 움직임 보시면은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2012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3,600억 원, 2013년도 3,700억 원이었는데 중국 시장이 계속 그 성장을 하고 계속 시장이 열리면서 그게 영업이익이 거기서 한 60%, 70% 이거 증가가 됐고요. 올해 같은 거 예상도 적어도 한 40% 증가가 되거든요. 요번 주에 아마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 1위 기업 이제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무슨 뭐 옥도 그렇고 석도 그렇고 다 같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여기에서는 1분기 실적에 발표나는 거에 따라서 옥석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서 화장품 종목을 해서 무조건 기존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따라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화장품 관련된 유망주로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하고 자료만 나옵니다. LG생활건강 그리고 바이오랜드 이 정도 제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는 뭐 CJ, CGV라든지 미디어 플렉스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그리고 키스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의류 실생활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베이직하우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중국에 진출해 가지고 매년 뭐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은 그래도 먼저 선점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진출한 뭐 MK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제가 보령 메리앙스도 조금 1분기 실적은 뭐 아마 작년 정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보령 메리앙스 같은 경우가 좀 주가는 많이 단기간에 올랐지만은 요번에 이제 조정 좀 잘 들어가고 약간 거품이 좀 빠지면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령 메리앙스들이 지지난주에 탐방을 갔더니 일단은 의류 비중하고요. 그리고 유아용품 비중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방하고 보령 메리앙스하고 똑같이 봤을 적에 이제 똑같이 뭐
의류하고 또 유아용품 같은 걸 파는데 아가방 같은 경우는 의류 비중이 좀 높고요. 보령 메디안스 같은 경우는 유아용품하고 의류 비중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같은 게 작년하고 봤을 적에 중국 관련된 그런 매출하고만 봤을 적에 한 70%? 매출액은 한 70%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100%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가격 자체가 저가 전략을 하지 않습니다. 고가 전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온쿠첸하고 지금 쿠쿠전자 같은 경우가 밥솥을 만들고 그러는 기업인데 쿠쿠전자는 현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도 팔립니다. 대부분 그 중저가 브랜드는 메이드 인 차이나도 해가지고 제품이 팔리는데 아까 박광한 쌤 전문가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을 좋아했듯이 지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쿠쿠전자하고 니온쿠첸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은 니온쿠첸은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쿠쿠전자는 거기서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국내에서 생산해서도 판매하고 이렇게 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습니다. 그리고 쿠쿠전자는 중저가 고가 브랜드 전체적으로 하는 대신에 니온쿠첸은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내에 니온쿠첸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 1분기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로 제가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찾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종목이 조정을 받았다가도요. 실적과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그런 그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주가 보시면은요. 어쨌든 간에 조정을 받았다가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조정을 받거나 최근같이 이런 시점에서 눈여겨봤다가 실적 호전에 따라서 그 시점에 매수 타임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석을 가리는 종목들 또 가린 종목들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인들이 우리가 중국에 가서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거 중국에는 없는 건데 우리 한번 이거 하고 싶다. 중국이 러브콜을 보낸 거. 거기가 바로 이제 화장품이고 준비된 마인드였다는 거. 두 번째로 저는 그렇게 중국인들한테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그러한 기업들, 그러한 분야를 본다면 현재 소득 수준이 이제 7,000달러에서 이제 10,000달러로 가는 단계예요. 건너가는 7,000달러 막 건너가는데 중국이 그래서 그거로 봤을 때 저는 미디어 컨텐츠가 가장 화장품 제2의 화장품주가 탄생할 수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서 12월 달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종목이 있죠. 바로 CJ그룹, CJCGV, CJENM 이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거다. 그때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올라왔어요. 화장품주에서 제2의 화장품주를 찾자라는 노력들이 조금 냄새 잘 맞는 돈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디어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가 그러나 화장품주들처럼 앞으로 중국인들이 초코파이 먹었던 그때는 배고픔 때문에 먹은 거죠. 소득 2,000달러에서는. 그래 이제 소득 10,000달러를 향해서 갈 때는 바로 정신적인 거를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일본 만화 흡수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미디어 컨텐츠가 제2의 화장품주로서 가장 강력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보름달에 해당되는 화장품주는 매도하고 초승달에 해당되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를 매집할 것을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1 제2의 중국 화장품 관련 수혜주 찾아보자는 관점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라운드 2로 건너가겠습니다.